기능적인 이게 그렇죠. 또 다음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심리적인 시스템. 이게 이제 일반 교철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교철이 일단은 기계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인물이 나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여기에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다고 치면 의자가 하나 있어. 여기에 이렇게 받침이 있잖아요. 이런 의자가 있다고 쳐요. 여기 있는 의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땡 앉으면 이게 웬만큼 튼튼하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의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여기 땡 앉으면 어떻게 될까? 쓰러지거나 이게 뭐 부러지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지? 그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바이옵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치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임플란트가 딱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임플란트가 한 이쯤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를 만들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 환자. 이제 뭐 인치를 잘못 설정했다든지 뼈에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가해지는 이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하는 기계적인 실체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찾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어요? 실제 나사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펴놓은 나사가 풀릴 수가 있어. 그치? 그치? 일단은 잘 봐봐. 두공식으로 잘 봐봐. 그러니까는 진단 맥석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단 총의처럼 치아를 배합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맥석을 할 때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쏙 불가하게 가이드를 해줘야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야. 물론 진단 맥석을 할 때는 앞쪽에 심미적인 거는 모양을 잘 잡아야 되지만 어금 쪽에는 뭐 그루브까지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위치, 뭐 형태, 방향 이런 것만 잘 잡으면 되잖아. 일단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나사가 풀리거나 두 번째는 또 심하면은 나사가 파절되기도 해요. 여기로 요즘에 어떤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다.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도 여러분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데 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데가 그거는 보통은 뼈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 여기 이렇게 나사원이 있을 때 이 뼈 있고 한 요 경계에서 또 부러져요. 그러니까는 기계적이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은 여기 기둥에 이 축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힘이 딱 가해지고 잘 버틸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옆으로 벗어날수록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잘 심었다 하더라도 요게 이렇게 어떤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에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실패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제대로 잘 심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여기 임플란트가 고철물이 임플란트에 이렇게 딱 얹혀져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떴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금방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임플란트를 잘 심어도 우리가 항상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것은 여기 임플란트와 고철물이 딱 맞느냐 요걸 꼭 검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귀찮아도 요걸 검사하고 2차 수술할 때도 혹시 뭐 커버스크루가 풀렸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 임플란트 위로 뭐 뼈가 이렇게 나왔다든지 그러면 프로파일링을 하든 간단하게 되면 하이스피드로 주변을 싹 치고 어쨌든 혈액 같은 걸로 올라온 뼈를 이렇게 싹 없애든지 고철물이 여기 딱 얹혀질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심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요것만 지켜주면 요 부분만 지켜주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치과에다가 잘 심어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하고 여기에 딱 맞는 것만 잘 지켜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상을 끌 때라든지 커버스크루가 이렇게 제대로 닫혀 있나 만약에 1차 수술하는 게 이제 되게 어떻게 안 다쳤다 그러면 2차 수술할 때 커버스크루를 빼고 필링어 같은 것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주변을 정리하고 이렇게 딱 하고 그래서 고철물이 여기에 딱 얹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교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환 문제. 무슨 얘기냐면 교환의 문제라는 건 여기 잘 봐봐. 이제 우리가 윤희가 윤희가 이거 닿을 때 윤희가 여기 닿을 때 이렇게 딱 이 부분으로 퐁퐁퐁 닿으면 이게 좀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그지? 근데 축강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는 잘 안 닿고 여기가 자꾸 퐁퐁퐁 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이 이렇게 삐뚤을 심어놓은 임플란트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나사가 풀린다든지 나사가 부러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 우리가 아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도 사실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방 조치를 갖다가 하나만 딱 했을 때 가끔 나사가 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징어를 씹을 때 여기를 안 씹어요. 찔긴 걸 씹을 때는 이렇게 여기가 힘 받기 좋다는 거를 뭐 자기도 모르게 아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건전하고 뭐 위치했다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씹거든. 그러니까 맨 최후방 부치는 힘을 굉장히 많이 받는 치아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싱글을 딱 해놓는다면 조금만 이렇게 힘이 벗어나거나 중심에서 벗어나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우리 병원에서는 가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는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공실에서 내가 무슨 빈답을 잘하고 캐스팅을 잘하고 하기 전에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이 고철물하고의 관계에 정확하게 심겨졌고 그 다음에 고철물이 여기 딱 맞고 그 다음에 교합을 맞추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웬만큼 해도 이게 나사가 풀리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랑 좀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똑같이 여기 이렇게 이제 의자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긴 의자라고 여기 딱 받침대가 있는 의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 앉아도 좋고 여기 앉아도 좋고 그렇게 되겠죠. 조금 여기 앉아도 여기서 또 잡아주니까 훨씬 유리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나만 심을 때랑 임플란트를 두 개를 심어서 이렇게 서로 연결할 때랑은 굉장히 어떤 기계적으로 안정감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이런 경우는 여기 어디 앉아도 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여기에서 힘이 좀 가해져도 이쪽에서 꼭 잡아주는 게 있고 하니까 훨씬 유리한 구조가 돼요. 유리한 구조. 그렇다면 그러면 뭐 많이 연결할수록 좋겠네. 그거는 맞긴 하지만 많이 연결할수록 또 이게 많이 연결할수록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는데 또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죠? 정확도가 또 틀려질 수가 있고 또 어쩌다가 이게 뭐 하나가 탈이 났다. 그러면 전체를 또 싹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라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두 개 정도 연결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금니 뭐 두 개가 빠졌는데 하나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두 개인 경우랑 하나인 경우랑은 차이가 많아요. 이런 구조에 있으면 이제 훨씬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두 개씩, 세 개 묶지 말고 두 개 묶고 예를 들어 소고치 같이 힘이 절 가해지는 데는 그냥 따로 하나 하고 대구치나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묶는 게 금전적으로 훨씬 유리한 거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묶든 아니든 이 부분이 이렇게 또 딱 맞는 게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교합이 가급적이면은 뭐 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게 유리하겠지, 그치? 너무 멀리 가면.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가 하나 있고, 이렇게 팔이 긴 거, 여기에 사람이 앉으면 이게 쓰러지거나 무너지겠지만, 이런 경우는요, 약간 길게 해줘도, 여기에 힘이 가해져도, 여기서 딱 잡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이 임플란트의 중심으로 힘이 가해지도록 최대한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치아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치아가 있어. 근데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딱 심어줄 텐데 뼈가 이렇게 생겨서 꺼졌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 그럼 여기다 심고 싶은데 신경도 가깝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 뭐 이쯤에다 갖다 심어놓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뼈를 만드는 거를 중점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임플란트라는 거는 결국은 뼈에다가 나사못을 박아놓는 거와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는 나의 기본적인 치료 방침은 뭐냐면 임플란트가 있어야 될 곳에다가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가 제 위치를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보통
아니 뭐 환자분의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좀 뭐 이렇게 기울여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자 이런 상태보다는 훨씬 불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뼈를 만들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도 뼈가 굳어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심어서 하는 게 환자들한테 뭐 비용을 줄여주고 하는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임플란트가 있어야 될 곳에 뼈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놔야 길게 볼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뼈라는 얘기를 했어요. 뼈 상태가 임플란트를 제 위치로 식립시키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뭐 이렇게 임플란트가 이렇게 잘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위에니가 이렇게 있고 아랫니는 이렇게 있고 보통 이렇게 물린다고 그랬지? 대구시 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협축이라고 그러면 협축교도는 이렇게 올라가고 서축교도는 내려가고 이렇게 꼭 만들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철물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래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나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냥 아래는 그냥 정상으로 해놔야 언젠가 여기에 맞춰서 린니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기공소나 뭐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고 그냥 있는데 맞춰서 한다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보고 여기 단면을 한번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엑스레이로는 이 뼈의 단면이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단층 촬영을 해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주변에 뼈가 이렇게 있어야 임플란트가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뼈가 이렇게 녹아버렸어. 여기가 빠지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는 심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또 이렇게 심어주고 싸게 간단하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뼈도 안 들어가고 어쩌고 하니까. 그런데 이가 빠지면 뼈는 어차피 계속 꺼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 여기 이제 윗니가 있고 여기 아랫니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런데 뼈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게 이렇게 치면 항상 요 부분 치아 이렇게 이 치아의 중심으로 힘이 가려면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요 부분 뼈가 좀 얇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요거하고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도 살짝 이 뼈의 중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임플란트라는 거는 치관하고 그 다음에 치관의 위치, 치관이 있어야 될 위치와 그 다음에 뼈 있는 상태, 우리가 뼈 상태를 고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생각하는 거는 길게 봐서 요거에 유리하도록 뼈를 만들자라는 게 내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뼈를 만드는 게 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를 생략해야 된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이 뼈의 방향과 이 치관의 방향을 이렇게 절충시켜서 심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벗어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심을 때 항상 이 뼈의 방향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단층 촬영을 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넣어보고, 아, 뼈의 중심이 여기, 치아 중심이 여기, 이렇게 그냥 심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각도를 우리가 수술 중에, 뭐, 수술하고서 계속, 눈떨집의 각도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가급적이면은, 임플란트의 경험이 많지 않을수록, 이 몸을 좀 충분히 젖혀서, 현재 보이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아, 이거 위해서 약간 기울인 정도. 위치는 여기다 심지만, 기울기는 우리가 같은 위치에 심는다고 해도요, 뭐, 이렇게도 심을 수 있고, 이렇게도 심을 수 있고, 어떤 기울기, 위치와 방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치와 방향은. 여기로 딱 들어갔지만, 방향은 이 뼈하고 조화되게 이렇게. 이 뼈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뼈를 보면서. 뼈를 뭐 무절개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요. 이게 환자도 뭐 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젖혀서 뼈를 충분히 보고 수술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팬시하다고 그럴까 막 그렇게 뭐 싸게 금방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원칙을 제대로 지켜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CT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충분히 찍어서 뼈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치아의 경사라든지 그걸 참고로 해서 내가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다. 그럴 때는 플랩을 안 열고 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 뼈의 각도를 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잇몸을 열어놓는 게 좋고 또 여기다가 또 가급적이면 뼈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뼈가 점점 없어져서 여러분들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한 대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이제 뭐 기자분들 얘기하는 사람들, 원장님 그냥 좀 쉽게 이렇게 그냥 환자분 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한 3년, 5년 지나다가 망가지면 그때는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러저러 하니까 뭐 어떤 식이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어도 무조건 그냥 편하게 뭐 간단하게 해준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게 보초도 마찬가지로 다 기공도 마찬가지야. 전에는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처음에 제대로 해야지 막 이렇게 모형을 트리밍을 제대로 마운팅을 해야 내가 혼돈이 되지 않고 교육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런 거를 좀 느끼나?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중심선 잘 보고, 교합평면 잘 보고, 중심선, 그 다음에 동공간선, 그 다음에 뭐 비기주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맞게 마운팅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지 않고 작업하기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적당히 싸게 뭐 빨리 뭐 이런 거 참 답답해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앞서서 이제 그러면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선택을 하시면 해드리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대책은 지금 뭐 제대로 심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